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3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고요. 호사카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화요일이 아니라 또 월요일 날 뵙게 됐는데요. 교수님이 하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또 오늘도 화요일 날 못 뵙고 월요일 날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요, 화요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교수님, 오늘이 벌써 30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 지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진짜 기념할 예. 만한, 축하할 만한 오늘입니다. 일인데, 우리가 네, 너무 그냥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열심히 그냥 방송 준비만 하다가 보니까, 네, 지난 4월에 저희가 이제 별 준비도 없이 그냥 막 덜컥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봐주시는 분, 그리고 또 해외에서까지 봐주시는 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촐한 사은 행사라도 이제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럴 여력이 없네요.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줌으로 연결하니까요. 교수님 인물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도 끊기지 않고 훨씬 잘 네, 들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요,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일본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뽑은 일본 뉴스들 두 개를 살펴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부에는 호사카 교수님께서 뽑으신 뉴스를 두 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댓글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음, 자, 호사카 유지 TV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최의선님께서 1등으로 이제 와 계시는데요. 교수님,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하시고 부산에 사시는가 봅니다. 부산에 지금 비가 쏟아지는 중이라고 하셨고요. 수진님께서 반갑습니다. 천둥도 치네요. 그러는데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어서 루보엔님, 그리고 문상태님, 정준형님, 꾸꾸마마님 이렇게 와 계십니다. 꾸꾸마마님은요, 30번째 방송 앞으로도 롱런 하세요 하셨고요. 방송 체질 교수님, 카메라 마사지가 효과가 좋은 건가요? 이렇게 하시네요. 교수님 원래 근데 카메라 마사지 안 해도 이렇게 인물이 좋으십니다, 원래. 예. 그래서 오늘도 많은 댓글로 저희하고 이제 끝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 저격을 사랑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5초 후에 일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금주의 일본 뉴스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일본의 주요 뉴스를 교수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제작팀에서 제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띄웠습니까? 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일본의 외교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같으면은 이제 외교 장관이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당연히 외무상이겠죠.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외무상 한 사람 좀 바뀌는 것은 뭐 그다지 그렇게 새로운 뉴스 같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좀 사안이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외상이 바뀐 것은요. 바로 이제 현 간사장이 중의원 선거를 해서 이제 낙선을 했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간사장이 물러나니까 그 새 간사장 자리에 지금 현재 모태기 외무상이 낙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모태기 외무상이 빠진 자리가 또 새 사람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새 외무상은
하야시 요시마사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보면 화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리 아키라 그 현재 간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만두고 그 오른쪽에 있는 모테기 도시미츠라고 하는 외무대신에게 간사장 자리를 물러줬죠. 그래서 지금 바뀐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하야시 요시마사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외무상이 될 사람이죠, 곧. 예, 교수님, 이 사람은요, 그 기시다 총리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요, 키시다파, 원래는 코치카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온건 촌동 키시다파, 코치카이의 넘버2이고요. 네, 현재 키시다파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야시 새 외무상입니다. 외무상이라고 해도요, 네, 10일에 전식으로 임명된다고 합니다. 아직 안 됐군요. 지금은 내정이고요. 네, 사실 아베 측하고 상당히 싸우고 있다고 아, 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밑에서요. 네, 네, 이 사람은 스캔들이 없는 대단히 깨끗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예, 온건파이고요. 그리고 또 전에 한번 천재 선거에 출마한 적이 아, 있어서 총재 미래에 선거예요. 총리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기시다 총리가 자기 파벌에서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끌어왔군요. 제가요, 이 맞습니다. 사람 예. 그 양력을 좀 찾아보니까요, 미쓰이 물산이라고 아주 이제 큰 대기업인데 여기에서 회사원 생활을 잠깐 하고 그런 다음에 참의원 선거에 나와서 이 5선, 지금까지 5선까지 이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아버지가 후생상을 지닌 이 세습 의원이고요. 자신도 방위상, 농림수산상, 문부과학상 같은 그런 장관 자리를 지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사람은 성향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또 극우인가요? 예,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네, 먼저 이 사람은 온건파에 속하고 비둘기파라고도 예, 하죠. 예, 네, 특히 친준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충일 의호 국회의원 연맹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간사 아니다 회장 회장이요. 현재 회장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측근하고 의호 관계를 다지려고 하는 중심적인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하고도 사이가 아주 좋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선통신사 기념사업회라는 게 국회의원들끼리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친준파 국회의원이고, 음,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 사람하고 사이좋게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향후 이 우리나라와 일본,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떤 청신호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네, 사실 아베 측에서는 현재까지 이 사람이 일단 내정되기는 했지만 예, 외상되기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친준파이기 때문에 네. 바이든 정권 쪽에서 오히려 우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네.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전 방송에서는요, 이 아베 전 총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권 탄생에 큰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 어마어마한 극우, 우리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죠.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하는 현재 정조 회장을 이 아베 총리가 전 총리가 간사장으로 앉히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모태기를 앉히고 또 외무상도
그 기시다가 자신의 측근을 세웠다고 하면 기시다가 이 아베의 말을 듣지 않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새 그런 뉴스 보도가 일본에서 상당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먼저 이번에도요, 아베 전 총리는 그 아마리가 이번에 그 간사장에서 사임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후임으로는 다카이치를 추천했습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요. 예. 네네. 그런데 키다 쪽에서 거절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키시다 아베 사이에 좀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키시다 쪽에서 다카이치를 싫어하는 이유가 먼저 다카이치는 상당히 그 자기 선전 자신을 광고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이번에 그 선거 때도요. 자민당에서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정책 발표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카이치가요. 이것은 자신이 다 만들었다.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은 제가 만든 것을 그 키시다 총리께서 가져가서 다 카피한 것이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인기는 그 다카이치에 대한 그 지지는 엄청나게 올라갔고 예. 어디에 가도 다카이치가 그 지원 연설을 할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들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키시다 총리가 그렇게 그 지원 유세에 나가도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키시다 쪽에서는 혹시 다카이치를 간사장으로 앉힌다면 키시다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굉장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키시다 쪽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예. 이야기가 일본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쪽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봤군요. 자기 선전을 너무 해서. 네네. 다카이치가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뭐 관료라든가 그런 면에서 예. 경험이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베 전 총리 쪽의 요구를 키시다가 사실 고조를 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아베하고 키시다가 사실 그 무릎 밑에서 대결을 하기 시작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꽤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지금 혹시 그 물밑 싸움을 하다가 이 하야시라는 사람이 외무상이 또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는 일단 내정됐고 네. 10일에 네네. 그래서 내일 모레죠. 11월 10일에 임명하겠다. 이런 예. 것까지는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무릎 밑에서 상당한 그 아주 치열한 그러한 공방이 지금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외무상이 혼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키시다 총리가 네. 외상을 현재는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가 외무상까지 겸임을 하고 있군요, 현재. 맞습니다. 네. 이 기시다가 항상요, 지금까지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해서 자기의 주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큰 각오를 했나 봅니다. 이게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다가 보니까 자기 왕국을 이제 만들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기시다가 과연 이 아베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을지 향후 우리가 이제 일본 정계를 보는데 큰 이제 관전 포인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런데 이 모태기 외상이 말입니다. 새로 이제 자민당의 간사장이 됐는데 이 사람과 관련돼서 이제 당 내의 평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모태기도요, 그 공무원에 대한 갑질을 굉장히 많이 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공무원에 어, 갑질하니까 갑자기 고노다루가 또 떠오르는데. 예, 그렇죠. 예, 코노타로는 그 누구나 아는 그러한 방식으로 갑질을 했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예,
그 관료들을 굉장히 그 야단치거나 예. 그런 스타일인데요. 예. 모태기는 그것보다 좀 더 뭐라고 하나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예. 자신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 예를 음. 들면 매일 아침에는 그 요구르트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든가 아, 이런 요구르트요.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음. 그게 요구르트가 아침에 준비되어 있지 예. 않았다라고 하면 예. 하루 종일 그 부하가 되는 관료들에게 음. 상당히 그 안 좋은 태도로 보인다라든가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커피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요구르트는 예, 좀 그래서 이상한 예. 예. 일본의 그 웨무성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는 모태기가 간사장이 된 것을 사실 환영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모태기가 그런 식으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다케시타파 대행이거든요. 예, 다케시타 아, 씨가 예. 다케시다파의 사망했기 회장 때문에 대행인가 보네요. 예. 예, 예, 회장 대행 네. 그 사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케시타파 사람들이 모태기를 회장으로 추대하는 데 상당히 그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런 예.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그 천재 선거에 이 사람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네. 역시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음. 그런 식으로 예. 일본 말로는 인망이 없다. 아, 인망이 없다. 진보가 나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음. 이거는 그 덕이 없다. 한국말로 말하면 예. 좀 이런 예, 사람이라서 예, 예. 그래서 한국에서 간 그 칸창일 예. 일본 대사 주일 주일 대사요. 예. 대사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면담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벌써 강창일 대사가 간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좀 너무 심한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네. 그 사람의 성격에서 온 측면이 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온건파이 하야시 요시마사 이 사람을 기용함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로 좀 개성할 것이 아닌가 예. 기시다 예, 존이가요. 예. 이러한 그 희망을 우리는 음. 일단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모태기 외상이 상당히 좀 인심을 많이 잃었네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이 사람이 원래 이 관방장을 할 때도 기자들하고 트러블이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에 많이 이제 돌아다녔었는데 역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네. 뉴스는요. 자, 지금 나오는 사진인데요. 지금 이게 BBC의 일본판 뉴스입니다. 영국의 BBC도 일본어 뉴스를 이렇게 생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대로 읽어보면 사형 집행 직전 그 고지에 대해서 사형 집행 직전에 고지하는 거에 대해서 사형수 2명이 제소를 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그리고 이제 아래 나오는 사진은 바로 이제 일본의 형무소 사진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형,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인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그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가장 극악한, 가장 그 수준이 높은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형벌인데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일본에서는 사형수 2명이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형 집행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은 사형을 집행할 때 당사자한테 당일날 겨우 이제 한두 시간 전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교도관들이 아침에 저벅저벅 이렇게 걸어와서 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너 오늘 집행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끌고 나가서 바로 인제 사형장으로 향하는 거죠. 여기에 인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이제 접견할 시간도 없는 거죠. 뭐 이런 꼴을 당해도 싼 흉악범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흉악범들, 이 사형수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공포일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아무리 사형수라고 해도요, 네. 1시간, 2시간 전에, 집행해요. 1시간, 2시간 전에 그렇게 사형 집행을 알리고 네. 금방 사형시킨다라는 것은 역시 심한 인권 유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예. 일본에서는요,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하고 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감옥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예, 역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언제 갑자기 사형 집행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오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어, 없죠. 예. 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래도 뭐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나 사형수가 된 사람들은 매일 그 공포에 토르고 그래서 굉장히 순하게 되고 뭐 어떤 조한심도 보이지 않고 예. 그렇게 키가 죽은 상태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폴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사형수라고 해도 그런 공포를 계속 준다라는 것이 이게 정당한가라는 논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 사형수들이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이 사형 제도가 있지만 모든 주에서 다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클라호마라는 그 주에서는 집행하기 35일 전에 알려주고 최후의 식사를 선택할 수 있게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의 논리는 뭐 이렇습니다. 이 사형 집행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오히려 본인한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그 어떤 자기가 사형이 집행되는 그러한 그 공포가 더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도 같고요. 예전에 일본도 사전 고지를 했는데 그 집행 사실을 들은 사형수가 자해를 해서 뭐 이렇게 바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형수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공포의 나날일 것 같고요. 어, 자, 교수님, 우리나라는 말이죠. 벌써 이제 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었는데, 그런데 일본은 왜 사형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겁니까? 일본은 뭐 미국 스타일을 그냥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한국은 유럽형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또 이런 논리가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형수들에게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피해자들의 심리, 예, 그거는 복수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한 복수 심리라는 것을 사형으로 통해서 사실상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예,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 막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일본은 아직은 그러한 논리에
국가로서는 달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일본 안에서도 사형제도, 사형 집행이라는 것을 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피해자 측의 논리,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본이다. 그렇게 할 예. 수가 그 있죠. 일본은 국민 여론도 아직 사형제도 존속을 희망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흉악범에 대한 그 하나의 처벌로서 생각하는 그런 일본인들이 아직 많고요. 음. 그러나 그렇게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흉악범들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예예. 이게 유럽 쪽에서 계속 이러한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잘못하면 진짜 범인이 아닌 사람을 사형할 가능성도 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부가 뭐 독재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 그건 남용이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도 좀 있고 해서요. 일본 쪽에서는 물론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음. 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은 생각해야 되고 적어도 집행 한두 시간 전에 집행을 선고하는 것은 그 사형수가 마지막에 마음의 존리를 하여서 오히려 뭐라 할까 깨닫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사형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자유까지 박탈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요. 네.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예,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뭐 오판의 가능성 그리고 뭐 정부가 사람의 생명을 과연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뭐 이런 그 윤리적인 면도 있지만 더욱 현실적인 면은요. 지난 2008년에 유럽 연합하고 이제 범죄인 인도 협약을 이제 조약을 맺을 때 저희가 유럽 연합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외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이게 언제입니까? 한 10년도 넘었죠. 그 지하철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오음진리교의 아사하라 교주입니다. 왼쪽에 이제 큰 사진이.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신도들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3명인데 2018년도에 한꺼번에 다 이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그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 공포의 날을 지내다가 금요일이 지나면 이제 이틀은 더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형수의 생활을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공포의 나날이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찬반이 있겠죠. 네. 예, 이상 제가 뽑은 이제 금주의 일본 주요 이슈고요. 저희가 15초 후에 그러면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인데요. 지금 그 1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많은 의견을 또 주셨는데요.
데프 1024님이 사형이라도 집행 직전에 고지하는 건 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최의선님은 한국은 한두 시간도 없었다. 면회 왔다 그러고 면회 왔다라고 얘기하고서 그러고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는 하도 이 사형 집행을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뭐 일본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미리 고지하면 자살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박정희 때는 뭐 정치범 재판 8시간 후 사형시킨 일도 있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그때는 또 이제 1970년대니까요. 그 저희가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또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 인혁당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오마이티비의 해바라기님은 정말 흉악 범죄는 사형 제도가 필요함. 근데 외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 흉악범은 정말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그 정말 이분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큰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럽연합은 전체가 그 회원국들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 그 조건으로 그 유럽연합에 이렇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유럽연합과 이제 조약을 맺었던 그런 이제 타 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도 그 조약이 파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따져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인데요. 그 2부 본격적인 2부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광고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읽어주셔야죠. 여기 어떻습니까? 그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0만인 클럽은 일본 조교뿐만이 아니라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그러한 클럽인데요. 또 특히 이 방송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후원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 맨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지요. 일본 저격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일본 저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마이뉴스 TV 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화면 왼쪽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난주 방송할 때는요, 제가 그 알아차리지를 못했었는데 집에 가서 방송을 마치고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돌려봤더니 제 어깨 그 왼쪽 어깨쯤에 광고가 하나 이게 예쁘게 떠 있더라고요. 화려화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떠 있는데 정말 화려했습니다. 지금 그 현재 일본 저격과 관련돼서도 그 문의가 들어온 광고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제 왼쪽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위 아래에 다 꽃처럼 이렇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수님? 예, 첫 번째 뉴스는요, 일본에 있는 그 와우 코리아라는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우 코리아요? 예, 와우 코리아 이것은 그 엔터테인먼트를 주로 소개하는 사이트인데요. 네. 한류, K-팝 소개 사이트입니다. 예. 그런데 요새 상당히
위험한 일이 이 사이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 잘 보입니까? 예, 저는 괜찮습니까? 잘 보이는데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와우 코리아의 펀드 빌더라는 사람이 자꾸 기고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잘 네, 이 나가고 있고요. 저 네네. 펀드 빌더요. 펀드 빌더 하니까 예, 무슨 펀드 매니저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펀드 빌더라고 하니까 외국인 것처럼 아, 생각되잖아요.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누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상당히 극우적인 기사를 그 와우 코리아 보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교만적인 그러한 기사도 대단히 많이 와우 코리아 사이트에 보내고 있어 가지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화제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와우 코리아의 에, 메인 아, 화면이죠. 예, 예. 초기 화면이군요. 예. 네네. 첫 번째, 와우 코리아에 들어가면 이런 대표적인 화면이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 그 배우 이지훈 씨의 그 사진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이지훈 씨가 뭔가 그 소동에 휘말렸다. 막 이런 이야기를 내보내고 음. 있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사이트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뭐 메뉴에 그 메뉴를 우선 보면 뭐 한류 속보, 뉴스, 사진, 한국 드라마, 배우, 영화, 케이팝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영락 없는 한류 관련 컨텐츠를 실는 그런 한류 사이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게 그 일본에서 한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일본 사람들 여기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 10%에서 20%의 그 한류, 케이팝 고전 팬들이 필수적으로 그 정보를 얻고 싶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네. 그만큼 일본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예를 들면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그 한국 드라마라는 그러한 그 사이트 콘텐츠가 있는데 예. 이게 현재 한국 안에서 어떤 드라마가 많이 화제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그 뉴스가 여기에 쭉 올라오는 거죠. 음. 어, 여기 그 위에 있는 드라마는 그 금토 드라마 예. 온더 우먼 뭐 제가 잘 아, 모르겠는데요. 이런 드라마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예. 아, 네, 원더우먼이군요. 원더우먼. 예. 원더 우먼 예, 예, 이게 예. 최종 회가 17.8% 시청률이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시청률이 높았다. 음. 막 이러한 이야기고요. 예. 기타 굉장히 많은 한류 관련 뉴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뉴스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일반 뉴스에 들어가면 한국 내에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또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로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거는 그 어제 사이트를 캡처한 화면인데요. 네. 첫 번째 뉴스는 그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인구의 76.6%가 되었다. 한국에서 막 음. 이러한 그 보도가 아주 되어 뭐 있고요. 최신 뉴스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보다 이 퍼센테이지가 웃돌았다라는 뉴스이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 그 한미 군사 훈련을 경고한 북한 네.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한반도의 평화는 멀어져 가고 있다. 막 음. 북한 쪽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뉴스를 또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그 최신의 뉴스
일반 뉴스는요, 상당히 객관적인 한국의 뉴스를 그대로 번역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화면의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요, 왼쪽에서 탑 뉴스, 그 다음에 존치라고 나와 있죠. 예, 예. 근데 그 세 번째에 일한 관계라고 있어요. 이거는 한일 음, 관계, 한일 예, 관계 뉴스입니다. 네, 예, 여기에 들어가면 음, 교만적인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좀 놀랐어요. 예, 왜그 한국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오는 일본인들이 음, 교만적인 혹은 상당히 극우적인 뉴스를 왜 음, 여기서 읽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하나의 의문이죠. 예, 자, 이러한 관계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예, 네, 이것은 역시 어제 제가 캡처했기 때문에 어제 화면인데요. 첫 번째 뉴스가 W 해설, 이게 와우 코리아 해설이라는 뜻인데요. 네네,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새롭게 친일 행적 명기, 그렇게 해서 네, 차기 대통령의 유력 후보 이재명 씨가 주장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의 친일 행적을 공직자라든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명단이 올라가는데 표시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을 주장했다. 음, 이것은 하나의 뉴스이기도 하고 또 읽어 나가면 이게 일본에 대한 좀 반일적인 행위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요, 특히 이러한 관계, 한일 관계에서 이러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인데 이게 와우 코리아예요. W 키고라는 란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이러한 관계, 한일 관계 속에 들어가면 기고란이 있는 거죠. 예, 거기에 기고하는 사람 중에 폰드 빌다. 일본 음, 말로는 카타카나로 판도 빌다 이런 식으로 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 잠깐만요. 이 저도요, 네, 야후 재팬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그 포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거기 들어가면 정말 그 한국을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비판하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네, 상당수가 이 와우 코리아 발 뉴스입니다. 네, 네,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그동안 왜 한류 사이트인데 그리고 와우 코리아면은 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나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제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와우 코리아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에 실리는 상당한 그 혐한 기사 중에 이 와우 코리아 뉴스가 많아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사이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여서 한국 쪽에 교만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 혹은 극우적인 네, 글을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인들이 볼 수 있게 이 음, 와우 코리아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와우 코리아 사이트에 정작 들어가면 이 혐한 관련 그 기사들은 일한 관계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지만 정작 여기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포털로 가면 그게 혐한 세력들한테 들을 그 열광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후 재판에 그래서 접촉 수가 굉장히 많은 뉴스에 많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예, 일본인들이 또 야후 재판에는 이러한 기사가 더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더 골라서 입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본인들을 계속 혐한 또 한국 내에서 한국의 우파의 의견이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와우 코리아가 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식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음. 많아서 예. 걱정스럽다. 그거는 예. 객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이 펀드 빌더가 마치 한국에서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것처럼 예. 그렇게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이 네. 더 큰 문제입니다. 예. 그 한국의 보스 농객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예예. 와우 코리아에서는. 근데 일본말로 소개가 되어 있는 글은 이미 한국에서 공개된 글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와우 코리아에 문의를 아, 했습니다. 직접 문의를 하셨습니까? 직접 문의했습니다. 예. 메일을 보냈고요. 펀드 빌더가 누구냐? 한국에서는 전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이나 음. 그런 데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이 펀드 빌더라는 사람의 오르글도 다 모른다.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와우 예. 코리아에서 예예. 뭐라고 했습니까? 답이 와가지고 이 판도비르다라는 사람의 글은 한국 사이트, 막 여기 지금 보이시죠? 예예. www.chogabje.com 음.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글이다라는 네. 이거 것입니다. 읽으니까 조갑제닷컴이네요. 초갑제닷컴이었어요. 예. 네, 여기에 들어가면 잘 아시다시피 초갑제닷컴 한국의 대표적인 포스 네. 농객이죠. 네. 네, 펀드빌더 씨의 글은 예. 여기에만 올라오는 글입니다. 예. 그것을 마치 한국의 대표적인 포스 칼럼니스트의 글인 것처럼 예. 와우 코리아가 일부러 일본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올리고 네. 있다라는 데에 사태의 심각성이 음. 있다라고 할 수가 이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은 이 우리가 그 보수 언론이라고도 하지만 극우 언론이라고도 하지요. 이 조갑제 음, 씨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의 그 블로그 같은 그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블록에 해당된다고 예.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블록에 가까운 사이트의 글을 출처를 네. 표시하지 않고요. 예. 와우 코리아는 그냥 한국에서 이미 소개되었다고만 기재하여서 예. 대대적으로 사실상 내보내고 예. 있다라는 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러한 우려가 음. 있다라고 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댓글을 보니까 그 손동현님께서 품격 떨어지게 조갑제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 뭐 전 강전호님께서는 대환장 쇼네요. 어후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바라기님께서는 일본 극우나 한국 극우나 똑같네요. 진실을 왜곡 거짓을 기사화하니 속이 터지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 펀드 네네. 빌더는 도대체 어떤 글을 올리고 있는 겁니까? 네네. 다음 조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어제 기준에 W 기고라는 키워드로 네. 검색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글이 나오는데 네. 거의 대부분 펀드 빌더라는 사람이 쓴 글이었습니다. 예. 네, 세계 최강의 무기고인 일본 요르토라든가 예. 네.
뭐 그거는 사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일본을 아주 높이 치켜 세우고요. 예. 한국을 교마시키는 내용들이 많고 음.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한국신문의 그 정치란에 이런 게 올라왔다. 그런데 한국신문이 아니라 그 아까 네. 블록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이것도 것인데 조가드닷컴에 다 올라와 있는 겁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한국의 균형 감각의 부재가 나온 예. 막 그다음 연결되는 것은 그 반일 막 예.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다 제목만 봐도 이게 어떤 글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무기고인 일본 열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나요? 그냥 세계의 무기고가 된 일본 열도 하면 모르겠는데 세계 예, 최강의 그러니까 무기고인 일본 열도 이거는 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의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바란스 그것을요, 예. 그것을 와우 코리아가 어떤 검증도 없이 그냥 싣고 있다라는 것도 좀 예. 상당히 그 의아한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도 제가 글을 보내주면 실어주겠다고 그렇게 아, 했어요. 그랬습니까? 예. 물론 저는 거기에 기사를 보낼 생각은 없지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음. 자신들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오는 글은 막지 않는다는 식으로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예. 좀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와우 코리아 자체에는 원래 극우라든가 우파라든가 그런 색채는 없어요. 원래는 네네. 오히려 한국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본의 최대의 한류 음. K-팝 사이트예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색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음. 이것은 어떤 세력이 와우 코리아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의심까지 예. 들 정도입니다. 음. 네. 제가 볼 자, 다음. 때는요. 네.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아닐까. 돈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네네. 그게 한번 그 한국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번역해서 실어봤더니 혐한과 관련된 기사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 혐한 기사를 이렇게 실게 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우 코리아 쪽에서도 네, 그렇게 하면 있는 사람들이 네, 많아진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그런데 한류 사이트로서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사람의 그러니까 펀드빌다라는 오르그를 가린 기고자의 글을 조금 그 어떤 내용인지 예, 특이 정도 제가 뽑아봤습니다. 예, 다음 보세요. 이게 먼저 2021년 7월 13일에 나온 조금 전에 제가 그 타이틀을 좀 읽어드렸죠. 예. W기고라고 해서 한국의 균형 감각 부재가 낳은 반일 정신병. 뭐지 전신병. 예, 그러니까 반일이라는 게 전신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리는 기사는요. 뭐 한 달쯤 전에 나왔던 것인데 네. 반일 원리주의가 난무하는 한국, 반일의 이데올로기화를 경계하는 한국 지식인,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반일 원리주의라고 하는데 반일 존족주의 라는 말이 조금 다시 생각나는데요. 네. 그 반일 존족주의 저자들이 쓴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이 많이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첫 번째를 요약해서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균형 감각 부재가 낳은 반일 전신병 이 기사는요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세계 공산당 집단의 하수인 역할을 자인하며 같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본에 대해 반일에 요청하고 있다. 예. 이게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일본 극우들은 뭐든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반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리고 세계 공산당 집단의 하수인이 됐대요. 네. 한국이. 예. 그리고 또 다음 보세요. 균형 감각이 없어 야산에서 발견된 새 막두를 예. 일제가 민족 정기를 없애기 위해 박았다고 해도 믿고 네. 길을 가는 소녀가 예. 일본 승경에게 납치됐다는 주장도 믿는다. 이게 예.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예. 이게 반일 존족주의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대로이거든요. 예. 네. 이 쇠막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이야론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제가 그 푼스지리로 만들어진 당시 그 한송부 그것을 견손부로 바꿔서 푼스지리를 완전 파괴시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연구는 2월 22일에 대대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2일이요? 예. 강북구청하고 함께 하고 있는 연구이고요. 왜 강북구청입니까? 일제가 당시 이전에 있었던 그 한송을 일부러 축소시키고 이제 수도로서의 그 기능을 산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만이라도 엄청난 내용인데요. 푼스치리를 그 파괴시키기 위해서 뭐 아시다시피 경복궁에 그 조선총독부를 세웠고 네. 그리고 원래 조선 신궁 있잖아요. 예. 그것도 경복궁 안에 그 건설할 예정이 있었어요. 그랬습니까? 그 예, 그것은 남산 쪽에 남산에 있었죠? 예, 실제적으로 남산에 했는데 예. 처음은 조선 전독부 T에 예. 만드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 경복궁이 그렇게 하면 경복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경복궁이라는 그거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하는 그 푼스지리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 조선의 중심적인 왕궁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계획을 일제가 갖고 있었던 것이 뭐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구체적인 문서를 통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조금 더 길어졌으면 경복궁 자체가 그냥 조선신궁이 될 뻔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일본이 푼스지리를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네. 알으면서 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의 교토도 일본의 도쿄도 푼스지리를 생각해서 만든 토비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도 새로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한국의 푼스지리를 파괴시키는 작전이 있었다. 쇠마르특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납치 그리고 유괴라는 거, 특히 유괴 사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주장을 믿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자, 다음 보시죠. 마지막에 균형 감각 부재가 계속되는 한국인은 붉은 배들의 하수인 역할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북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붉은 배들라는 게 공산주의 집단이라는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미 공산주의 집단이래요. 이런 이야기. 이게 객관적인 그 기사인가요? 자, 다음 보세요. W 기고 반일 원리주의가 난무하는 한국. 반일
이데올로기파를 경외하는 한국의 지식인. 이거는 그 한 달쯤 전의 기사인데요. 역시 그 결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예. 한국은 정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질병, 이 질병을 반일전신병이라고 하면서 네. 거기에 걸려서 전산적인 사고 기능이 멈춘 한국인이 수천만 명이나 된다. 수천만 명이면 전부 다 아닙니까? 한국이 5천만밖에 예.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아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대다수 한국인은 문재인 정권의 반일에 속고 있다. 예.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지금과 같은 반일이 계속된다면 한반도는 제2의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서의 반일이 횡행하는 반문명적 배세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예. 이거예요. 아이고 이게 김일성 참. 주체 예. 사상의 나라가 된대요. 아이고. 저희가 이게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버젓이 매국 노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그 이야기는 객관적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누가 봐도. 예. 네. 이런 것이 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와프 예. 야후 코리아 예. 그리고 야후 그러니까 재팬 야후 야후 재팬이요. 재팬 예. 그리고 와우 코리아에 예. 왜 이런 기사를 계속 보내는가 예. 라는 부분. 예. 조금 한국정에서 이런 부분은 많이 감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가 뭐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우파적인 한국 쪽에 우파적인 기사를 일본 쪽에 많이 내보냈을 때 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시 효과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사는 한국말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알게 됐죠. 예. 그리고 또 조선일보는 그 2019년에 거기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욕하는 조선일보에 올라간 댓글 있잖아요. 예. 그것을 모았어. 댓글만 모았어. 일본어로 바꿔서 일본 조선일보에 댓글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선일보가 어떤 자신들의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그 일본에서 일본 사이트에 올린 게 아니라 네네. 그게 그 그러니까 한국을 욕하는 댓글만 따로 모아서 별도의 그런 기사를 기사를 만든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예, 예. 그게 매국 노짓이 에, 아니면 뭡니까, 그게? 그것은 그때 제가 먼저 그 예. 지적을 했고요. 예. 네, 그 국기 뉴스라는 CBS가 예. 하는 뉴스 사이트에 크게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 이후 조선일보는 그러한 일본어판 조선일보에 그런 뉴스를 다 내렸거든요. 예. 예, 제가 그러나 그거 다 카피하여서 다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 책에도 그거는 예. 다 썼습니다. 예. 거기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예. 거기에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측은 그 이후는 그런 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러나 지금 다른 쪽에서도 이상한 것들이 일본인들이 폰다라는 이 하나로 이상한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가 있다. 맞습니다. 라는 것은 야후 코리아를 보면은요, 그 조선일보 일본어판이라든지 중앙일보 일본어판, 뭐 동아일보 뭐 이런 데서 일본어판 을 운영하는 한국 사이트 기사들이 다수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저는 그 참 네, 굉장히 좀 의아하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보면 다들
한국을 비판하고 한국을 욕하고 혐한하고 이런 글들이 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거더라고요. 네네. 네, 그 야후 재팬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네네. 네, 플러스 요새는 와우 코리아. 예, 네, 요새는 플러스는요. 음, 제가 와우 코리아에 이게 누구냐고 메일을 보낸 이후에 예. 펀드 빌더라는 사람이 또 다른데 또 기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와우 코리아 말고요. 다른 예, 데에도. 예. 예, JP 프레스라고 역시 교만 기사를 많이 올리는 예,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맞습니다. 예, 그 사이트가 예. 있어요. 요즘 그러나 떠오르는 혐한 사이트입니다. 예, 예, 예. 일본인들이 잘 읽는 그 예, 인터넷 그 신문이거든요. 예, JP 프레스라고 그래요. 예, 프레스. 예. JP 프레스 쪽에도 편도비르다 씨가 그 쓰기 음, 시작했습니다. 음, 이러한 부분은 그 한국 쪽에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일본 뉴스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기자님은 그 마무리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저도 분발하고 열심히 이렇게 매국 노짓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아예 일본 저격 시간에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혐한 사이트가 되어버린 그 한류 사이트 얘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교수님 그 하나가 더 남았죠? 예, 예, 또 하나 있거든요. 네, 다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존중 선언을 다시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9월 21일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 거기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예, 거기에 대한 뉴스를 조금 모아왔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어, 전전선언의 부정적인 일본. 지금 이 화면 예, 보실 수 있어요? 예, 잘 보입니다. 아, 네네. 지금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전전선언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미국 쪽에서 반대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약간 우려 섞인 보도도 나왔는데, 그랬었죠. 그러나 9월 24일이었습니다. 미 근무성의 카비 보도관이 미국은 전전선언의 열린 입장이다. 음, 이러한 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카비 보도관이면 우리식으로 하면 대변인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열린 입장이다라는 것은 예, 어, 그 어떤 조건이 미국 쪽의 입장하고 맞아떨어진다면 존존선언을 검토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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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당히 기대했던 미국 쪽의 입장보다는 좀 더 좋은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게 된 예, 거죠. 긍정적인 사실이요. 그런 반응이었죠. 예, 네네. 네, 미국 쪽에서 사실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전선언을 혹시 한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인 그 한미 관계의 지위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다. 예, 그렇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이고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전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여기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법적 문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한국에 지금 존재하는
그 제한미군은 그대로 놔두면서 주한미군이요. 종전선언을 한다. 막 이러한 이야기죠. 예. 네, 이게 막 한미 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막 이것도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요. 예. 처음은 그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 9월 24일에 카비 보도관에 메시지가 나온 즉시요. 예. 그 김여정 그 북한 제1부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언행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막 이거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예, 분남, 막 우리로 말하면 남북 간 관계 회복과 발전에 건설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마저도 종전선언에 이제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돌아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요. 사실 예. 사실 북한은 종전선언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 예. 이유는 북한이 쭉 주장해 왔던 제한미군 철수라든가 예. 이러한 부분들이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실현되지는 않겠다라고 음. 북한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나 이번에도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데도 북한 쪽에서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 네네. 이러한 부분은 그러나 미국의 좀 포스라든가 또 일본 쪽에 특히 강령 포스 쪽에서는 그 북한의 이러한 그 태도에 한국이 속고 있다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음. 내놓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도 일본 정부가 시기산조라고 말했습니다. 아, 기시다 자, 총리가 직접 그랬습니까? 이거는 키다 총리가 되기 조금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예. 그러니까 모태기 외상, 예. 그리고 그 한국의 청용 외상,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예. 담당 관리가 역시 그 워싱턴에서 회동을 가졌어요. 예. 네네. 그 10월에 트로소도 가졌고 어, 특히 10월 19일이네요. 워싱턴에서 예, 한미일 회담이 열렸군요. 예. 한미일 회담이 열렸죠. 예. 그리고 14일에는 다시 한미 회담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전전선언 이후에는 9월 30일에도 자카르타에서 한미 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이 참여한 회담은 10월 19일에 워싱턴에서의 3자 외상회담입니다. 예. 거기서요, 일본이 시기산조라고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 키시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키시다 총리의 생각도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나 외상은 아직 역시 모태기였다라는 부분이 좀 있죠. 네. 네, 일본이 왜 반대를 하느냐? 아사히신문 쪽에서는요, 일본은 정확한 그 반대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아,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예,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예, 추측하는 보도들이 예를 들면 교도통신 측은 예, 납치 문제라든가 예, 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네, 해결되지 음, 않는 상황에서 네, 너무 유화적으로 가는 것이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예,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예, 추측 기사가 좀 많고요. 네, 음,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전쟁 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본만 분명한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음, 그냥 그때 외상 회담 때도요 반대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 그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 아닌가, 막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아니, 그 우리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면 전쟁 상태를 끝내자고 하는 건데, 전쟁 상태를 그러니까요. 끝내면 왜 납치 문제나 핵미사일 문제가 그 해결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지 방해가 되는 건지 그건 난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음, 오히려 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촉진제가 된다고 보는 음,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음, 평화 상태가 돼야지 납치 문제도 논의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북한하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북일 수교에도 음, 그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쪽에서 역시 약간 추측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 이것은 그 일본이 왜 반대하느냐라는 것인데, 예, 일본은 그 북한의 비핵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음, 그리고 주한미군이 더 졸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든가, 예, 미국은 그리고 한국은 그거 부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거 믿지 못한다. 그리고 또 예, 하나는요,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그 일본에 그 7개 정도 후방 기지가 있고요. 거기에는 그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예. 것입니다. 아, 일본에 7개 정도의 미군 그 후방 기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 미군은 사실상 유엔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음, 미군이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예, 전식적인 음. 입장은 유엔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요. 한반도에 종전 선언이 되고 평화가 이제 찾아오면 이 미군 기지들이 다 철수를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걸 반대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네, 네, 그것도요. 네. 미일 안보 조약 때문에 예.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하고 그 한미 관계로 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은 완전히 일치 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네네, 이것은 그 서로 다른 그 협정, 조약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러니까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고요. 예. 일본에는 그 아마 산진 쪽으로 유엔군이 좀 그 7개의 기지에 나눠져 그 주둔하고 있을 겁니다. 음. 주로 일본에는 미일 안보 조약에 의한 그야말로 미군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그 앞으로 또 상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음. 일단 일본은 그런 일본에 있는 그 유엔군 주둔이 이제 거기에 자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미국 쪽에서 일본의 그냥 반대인데 예. 너무 심사숙고를 해서 예. 일본 쪽의 이유를 잦아준 것 같은 느낌도 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요 어제 그 야후 재팬을 어젯밤에 검색을 하다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네네. 교수님께서도 아마 잘 아실 텐데 히라노 게이이치로라고 그 네네. 네. 그 아쿠다가와라고 하는
발음이 참 어렵네요. 악다가상. 아쿠다가와상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문학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예, 이 그렇죠. 상을 받은 작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네.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시기상조가 웬 말인가? 예, 전쟁을 끝나야지 말자는 그런 얘기다. 유화무드만 확대할 뿐이라고 지금까지 납치 문제도 핵 문제도 대결 자세로 해서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한 주제에 뭔 소리냐? 내정에 실패했을 때 국민의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외적이 없어지는 게 곤란한 것이겠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히라노 게이치로는요, 네, 상당히 그 논리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해왔고, 예, 아베 정권 때는 그 아베 정권, 뭐 스가 정권 때도 그랬지만, 예, 그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선봉에서는 그 음, 소설가, 문학인, 그 예, 히라노 게이치로는 일본 최고의 문학상,芥川상을 받은 것도 그렇지만, 예, 그런 식으로 그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도 예. 꽤 그 언론에 등장하는 음, 사람입니다. 아직 뭐 50도 안 된 40대 정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젊은 작가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올림픽 때도 도쿄 올림픽을 앞장서서 개최 반대를 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예. 네. 자, 그럼 교수님은 일본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그 남북미 관계가 평화적으로 달라진다면요. 네, 특히 일본의 극우 쪽에서는 남북 평화 공존이라는 것은 네,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일본 극우의 생각은 남북은 분단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고 예, 또 남북이 적당하게 대립하고 있으면 일본이 북한하고 남한에 따로따로 영향력을 주어서 어부지리할 수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강한 게 일본 예. 극우 쪽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일본 극우, 진보 세력은 네, 아니거든요. 진보 예, 세력은 평화 건전된 한반도도 일본하고 또 평화 건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한국 분단을 고정화시켜야 하고 또 북한하고 남한이 싸우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의 특히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해야 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뭐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 나쁜 사람들인데 그 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예, 한반도가 발전하지 않고 일본이 음, 계속 한반도를 누르면서 일본의 국익을 얻고 그 한미 동맹은 군사적으로 부강해지고 또 다시 한번 그 6.25라도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이게 일본이 진짜 오브지를 할 수가 있는 그 한국의 삼성이나 LG가 모두 그 망가져 가지고 예, 일본의 세상이 다시 온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일본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댓글을 보니까요, 그 MJ23님께서 세계 최강의 핵 폐기물 보유국이긴 하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아까 저희들이 세계 최강의 무기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음, 잠깐만 기호님이 조선 신궁 있었다던데 이 조선 신궁 예전에 그 남산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예, 남산도요, 사실 그 분수지리로 당시 그 일본이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고 있는 견성 서울이죠. 네, 그거는 그 도성 성 안에가 그런 식으로 그 천년 백고 수작 현무 이러한
사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 예, 네, 예, 예. 이게 그 과거 조선 시대에는 당연한 분수지리 사상이었고요. 네, 주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현무에 해당되는 것이 네. 아,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이요. 아, 북한산이 아니라 북악산. 북악산, 청와대 예, 뒷산이요. 북악산 예, 바로 청와대 뒤에 있는 예, 예. 북악산. 음, 그리고 북한산은 옛날에 삼각산이라고 했어요. 이게 조정산이라고 하여서 서울 전체를 지키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북악산의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수작에 해당되는 것이 남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산에 조선 신궁을 건설하여서 그 주산인 북악산 아래에 있는 그 조선 전독부하고 예. 이제 분수지리적으로 음, 이제 새로운 견손부라는 도성을 음, 지키는 예. 이러한 형태로 만든 그런 것입니다. 식으로 해서 이제 조선 민족의 기를 끊어 놓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러한 부분 그리고 북한산 삼각산을 음, 경기도로 옮겨 가지고요. 예, 이제 북한산하고 주산인 북악산의 맥을 끊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는 견손부가 굉장히 작은 마을로 음, 전락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도성 안에 예, 그러니까 그 난대문, 소대문, 그 돈대문 예, 사대문 안에, 예, 사대문 안에서만 견손부였어요. 예, 한때. 그 이후에 다시 45년 이후에 옛날에 한손부를 복원시킨 거죠. 예, 네, 그러나 아직 복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울을 완전히 옛날에 한손부로 복원하는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을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저도 거기에 좀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교수님 아까 2월 달에 뭐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본 저격에서 가장 먼저 발표하실 거죠? 2월 22일에 동시에 하죠. 예, 예. 네, 동시에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분은 돈 때문에 자신의 조국을 버리는 것들은 전부 매국 세력, 보수가 아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일파라는 말조차도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매국 세력이죠. 매국노죠. 예, 보스나 극우는 네, 조극을 사스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본의 극우들은 일본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일을 하는 건데, 근데 한국의 극우들은 왜 그 한국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 그 예, 사람들은 조극이 예, 바로 일본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그게 일본 극우라는 음,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맞습니다. 예, 극우가 아니에요. 음, 친일을 하는 극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극우 전쟁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포스 전쟁 아니라 네, 친일을 하는 포스나 극우는 음, 그 사람들은 일본 과거 제국주의를 위해서 음,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친일 매군노라고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음, 극우라든가 포스라는 말을 쓰면 진짜 극우나 포스에게 신뢰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교수님. 예. 이후에도 뭐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요리리님은 혐한이 베스트셀러인 나라, 뭐 일본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OT7님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을까요? 그 일부 매국 친일파, 신친일파 사람들을 두고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몇 시간 했나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으네요. 예, 그래도 예전에는 2시간까지 한 적도 있는데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저격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교수님께서 다시 화요일 날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예, 앞으로는 화요일 즉 예. 기본적으로 음. 비워놓겠습니다.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월요일, 화요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헷갈리시겠는데, 예, 이번 네, 주까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기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TV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